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팩트TV의 곽쌤입니다. 오늘은 15강 이온과 이온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 이온과 이온의 형성. 이 문제를 풀기 앞서 선생님이 옥텟 규칙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옥텟 규칙, 8전자 규칙이라고도 합니다. 옥텟이란 말은 8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문호를 우리가 옥토퍼스, 팔각형을 옥타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옥텟이란 말은 8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조토사가 되겠죠.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모든 원소들은 원자들이라고 해도 되고요. 원자들은 최외곽의 전자 껍질을 모두 채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8개의 전자를 가지려고 한다. 왜? 그러면 안정화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아냈고요. 그것을 과학자들은 옥텟 규칙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죠. 이것을 만족하는 애들이 주기율표상의 18쪽에 해당되는 바로 비활성 기체들입니다. 2번인 헬륨, 10번인 네온, 18번인 아르곤. 얘네들이 대표적인 비활성 기체들이죠. 네온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네온 주변에는 어떠한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인 네온 왼쪽에는 9번인 플로린이 있을 거고요. 또 8번인 산소가 있을 겁니다. 또 오른쪽에는 11번인 나트륨하고 12번인 마그네슘이 있어요. 우리가 화학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20번까지는 꼭 원자 번호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길 원합니다. 자, 플로린은 9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껍질에 전자를 2개, 헬륨처럼 채웠는데 아직까지 두 번째 껍질에 8개를 다 채운 네온처럼 되지는 못했어요. 7개가 있으니까 하나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10번이 네온이니까 플로린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얻어와서 10개를 전자를 채우게 되고요. 산소는 2개가 부족하니까 2개의 전자를 갖고 와서 얻어서 10번인 네온처럼 10개의 전자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플로린 음이온이나 산화 이온처럼 체외가 이게 전자를 얻어서 체외각 전자 껍질에 전자 8개를 얻게 되는 이러한 원소들을 우리가 비금속 원소라 그래요. 정리해보면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체외각 전자 껍질에 전자 8개를 가지게 되므로 안정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11번인 나트륨은 10개를 오버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전자 껍질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하나 남죠. 하나를 버려서 10개가 되려고 합니다. 또 마그네슘은 12번이니까 10번인 네온보다 2개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2개를 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이름으로 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 이런 원소들을 우리는 금속 원소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항상 로망이, 모든 원자들의 로망은 바로 이 비활성 기체들입니다. 2번, 10번, 18번 이걸 꼭 기억하시고 얘네들과 같은 전자수를 가지려고 한다라는 경향, 그것을 옥텟 규칙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문제를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15번. 그림은 어떤 원자 AB와 그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A에서 A 이온을 보니까요. A가 A 이온이 되는데 전자가 2개가 잃었네요. 그래서 2개의 전자가 감소했고요. B에서 B 이온이 되는 과정을 보니까 6개였는데 8개가 됐으니까 전자 2개가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A에 해당되는 원소 중에는 마그네슘이 있겠네요. 원자 번호 12번. 얘는 로망이 누굴까요?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의 10번인 네온이 되겠죠.
아, 난 10개를 갖고 싶어. 그럼 행복하고 안정해야 돼. 근데 지금 난 12개가 있으니까 마그네슘은 선택하겠죠. 남에게 전자를 팔아버릴 겁니다. 몇 개요? 2개를 버려야지 10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값은 변함이 없어요. 플러스 전하량은 12개, 이온도 12개인데 마이너스 전하량은 얘는 원래는 12개였는데 이온이 됨으로써 10개가 됐습니다. 그 10개가 되면 바로 누구랑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더라? 네, 바로 네온이죠. 네온. 10번인 네온. 2, 10, 18번.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 B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B 원자는 뭐 예를 들면 산소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소는 원자번호 8번입니다. 20, 18이니까 가장 가까운 원자번호는 10번이겠네요. 그러니까 10번이 됐을 때 가장 안정한데 지금 8번이니까 2개가 부족하죠. 그래서 2개의 전자를 얻어서 산화이온이라는 이온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플러스 값은 8개였고 마이너스 값도 8개였는데 이온이 되면서 플러스가 8개 변함이 없고 마이너스 전하량은 10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10개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을 형성하는 것들 아까 선생님이 무슨 원소라 했어요? 얘가 바로 금속 원소예요. 금속 원소들은 양이온을 형성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산소처럼 네, 이렇게 전자를 얻음으로 해서 안정화되는 그런 원소들을 우리는 비금속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어때? 옥텟 규칙 이해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온이 몇 개의 전자를 잃고 얻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문제풀이 보시죠. 1번서부터. 1번. A이온은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아까 계산했지만 플러스는 몇 개였어요? 12개. 변함이 없었죠. 예를 든 것을 가지고 풀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전하량은 몇 개였습니까? 10개가 됐었죠. 2개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1번은 답이 되네요. 1번은 맞는 예문입니다. 2번 가시죠. A이온은 전자를 얻어 형성된 음이온입니까? 그랬습니다. 전자를 얻어서가 아니라 잃어서 형성된 음이온이 아니라 양이온이죠. 됐나요? 네. 2번은 틀린 예문. 3번 하겠습니다. 원자 A의 전하량과 플러스 10이었네요. 원자 B의 전하량은 아까 산소니까 플러스 8이라고 했습니다. 전하량 같다. 원자가 틀리면 이온의 전하량도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플러스 전하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번 원자 B의 원자핵 전하량 플러스 8이었고요. B이온의 원자핵 전하량 플러스 8. 플러스 전하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많다. 틀린 예문입니다. 5번 가겠습니다. A와 B이온을 이온식으로 나타내면 A는 AE-가 아니라 AE 플러스가 되는 거고 B는 BE 플러스가 아니라 BE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지 맞는 거죠.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핵심 정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5강 이온과 이온 형성에 대한 핵심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이온, 정기적으로 중성이라 그랬죠. 정기적 중성인, 여러분도 같이 맞춰 보셔야 돼요. 중성인 원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되는 것. 띠게 된 입자.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플러스 전하를 띠면 양이온이라고 했었고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 음이온이라고 했었죠. 네, 구분한다. 둘째, 양이온. 중성의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왜 이른다 했죠? 바로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안정화되기 위하여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 양이온의 형성.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상대적으로 원자핵이죠.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전자들의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커지므로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 양이온들은 누가 더 많습니까?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음이온 가시죠. 음이온 중성의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이고, 음이온은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보다 전자들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커지므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된다라고 했고요. 원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 중에 그러면 누가 더 많게 되죠? 전자의 전하량이 더 많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심 정리까지 끝마쳤습니다. 15강 공부하시냐고 수고 많았고 16강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